19년에 이제 서울을 딱 오니까는 서울이 더 비싸더라고요. 쾰른이랑 베를린 네.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게 헬이에요. 구직 활동 다니는 것 같은. 일단 제일 먼저 챙겨가세요. 김밥도 한 줄에 10,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지내면서 생활비가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나요? 일단 저는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2019년까지의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달에 한 1,000유로가 있다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유로가 있다고 하면은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제 카페를 갈 수 있다 이럴 정도의 여유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한 1,2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가 있다면은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1,500유로 정도 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여유롭게 산 편이었고 네. 뭐 쇼핑을 마음껏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뭐 오늘은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싶다 네. 하면은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한국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 한 2,000유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학생으로서 그거는 정말 럭셔리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활비에는 뭐 네. 숙소나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네,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독일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일단 월세가 있을 거고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유학생이 이제 무조건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0유로 이하로 이렇게 내요. 네. 방세가 사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2013년에 갔을 때만 해도 300유로대의 쉐어하우스에서 방 하나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베를린에서는 300유로대를 구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못해도 한 400에서 500유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플러스 200유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세가 들어가고 건강보험료 90유로 정도 내고 학교에서 뭐 교통비 같은 거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교통 티켓을 받으니까 네. 예, 교통비는 따로 안 들고요. 식대 같은 것도 사실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알던 한 홍콩 유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한 달 식비가 150유로도 안 들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검소하게 사는 거고 부지런하기도 네, 엄청 네. 부지런해요. 나는 뭐 매일 외식을 한다 뭐 이러면은 뭐 400, 500유로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근데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하는 식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해요, 독일이 사실. 그리고 무슨 샴푸라든지 뭐 비누, 뭐 퐁퐁, 뭐 세제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정말 저렴한 거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막 1유로짜리, 2유로짜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생활비 자체는 진짜 다운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고 밖에서 먹는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외식을 하는 비용이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독일 레스토랑 비싸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19년에 이제 서울을 딱 오니까는 서울이 더 비싸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진짜 맛있는 파스타 네. 막 8유로짜리도 있었고 뭐 이탈리아 피자 같은 거에도 10유로짜리면 한 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막 못해도 2만 원대, 그쵸. 3만 원대 이러니까는 예, 빵 같은 거는 진짜 한국이랑 비교해서 엄청 싸요. 예, 크루아상 하나에 뭐 1유로면 사거든요. 진짜 저렴하네요. 네. 그러니까 1유로가 1,500원이었을 때만 해도 1,500원이면 사는데 우리나라 크루아상 막 4,000원, 5,000원 하는 거 보고 그쵸.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독일에서 집 구하는 건 쉬우셨나요? 어우. 어려우셨군요. 쾰른이랑 베를린 네.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게 헬이에요. 특히나 베를린은 갈수록 직구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직구하는 게 무슨 구직 활동 다니는 것 같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처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쵸. 같이 살기 괜찮은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메일을 막 수백 군데를 보내도 그 연락이 오는 거는 그 중에 일부고 그 중에 일부 막 50군데 막 집을 보러 간다고 해도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이고 만약에 초반에 뭐 언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더 힘들고 이거 저렴한데 괜찮은 집이다 그러면은 뭐 그 경쟁률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운이 좋아서 되게 쉽게 얻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구할 수 있는 확률이. 근데 한국인 커뮤니티로만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게 집의 퀄리티 대비 가격이 좀 올라가요. 아무래도 이게 공급이 많지가 않다 네. 보니까는 이 현지 애들도 독일 사람들도 베를린에서는 집 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계약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렇게 오래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만 이사를 한 30번 가까이 다녔고 월세에 관리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 가격인가요? 그게 뭐 독일어로는 칼트 미테, 반 미테라고 하는데 네.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은 이제 전기세, 난방비는 포함인데 수도비는 따로 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집마다 다 달라요. 교통 같은 건 좀 편리한 편인가요? 베를린을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지하철도 있고 그래서 뭐 대중교통으로는 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가끔은 이제 폭주족 같은 아이들도 있고 자전거로. 독일에 거주하면서 이제 생활비에 좀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는 이제 학생 비자가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풀타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일 경우 90일이었나?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는 18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제한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죠. 최저시급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최저시급이 한 9유로 정도 될 거예요. 네, 9유로 정도 되고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쉬운 게 한국 식당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본인이 독일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든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독일에서 대학생으로 있으면은 이제 대학생들한테 주는 뭐 미니잡, 거기에서 미니잡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짧은 시간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 학교에서 뭐 하는 행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학생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하는 뭐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으니까 독일에 이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건 꼭 사가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리스트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속옷이랑 양말 꼭 챙겨가세요. 정말 넉넉하게 챙겨가세요. 물론 거기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게 이제 가격 대비 질이 훨씬 좋아요. 이거 만약에 요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국 고춧가루, 고추장은 뭐 거기에 뭐 청정원, 뭐 순창 뭐 다 팔아요. 근데 고춧가루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밥솥이 현지에서 막상 구하려면은 가격도 비싸고 중고로 구하려면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경쟁이 치열해갖고 이제 본인 쓴 미니밥솥 같은 거를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꼭 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독일 유학이라서가 아니라 유학을 이왕 가신 거니까는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 커뮤니티가 요새는 다 있거든요. 네. 워낙 유학을 많이 가고 그래갖고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한국인 커뮤니티에만 이제 머물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현재 독일인이 됐든 뭐 아니면 주위에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건 이렇게 많이 어울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사실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같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대화를 하는 내용이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뭐 한국인들하고만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는 뭐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네. 듣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어도 네. 그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늘게 되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현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어울려 보시고 뭐 거기에서 이제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뭐 놀아도 보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진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학 생활 이후에 본인에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있나요? 일단 제 뭐 생각이나 사고, 뭐 지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일단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정치나 사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는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더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아,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 뭔가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일단 뭐 유명한 무용단에 들어가서 뭐 유명한 무용수가 돼야 된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제 제 작업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고 싶은 게 일단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많이 네. 쌓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확실히 성장을 했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직접 다녀오신 분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들으니까 저도 막 유학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다양한 유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